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잘 지내셨죠? 네, 이제 2023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띠별 운세를 많이 시청하셔서 이제 2023년 GT부터 네, 이제 한 편 한 편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예. 2023년 GT의 운세는 좀 어떨까요? 자, GT 삼재죠. 네. 삼재 올해 들어왔죠. 내년에는 이제 묵는 삼재가 됩니다. 묵는 삼재인데 GT는 묵는 삼재라도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선 전반적인 운이 삼재기 때문에 올해도 내가 운이 안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삼재는 푸세요. 삼재를 푸시고 나서 뭔가를 얻으셔야 돼. 이거는 삼재를 풀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반으로 쪼개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28살 병자생입니다. 병자생, 이제 20대 후반이 돼가죠. 20대 후반이 돼가는데 이분들 올해 병자생 중에 가장 안 좋아요. 가장 안 좋나요? 예, 20대 분들이 뭐냐, 직장, 단절, 뭔가 정리, 뭐 이런 게 들어옵니다. 이 얘기는 내가 다니던 직장이 예를 들어서 영세업체면 문을 닫게 된다거나 내가 자리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우리가 이제 좀 뜬다. 이 달이 좀 내가 일을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건강 쪽으로는 우리 요새 뭐 코로나 재유행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기관지 쪽, 우리가 이제 위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는. 그래서 28살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지금 들어오는 삼재도 지금 힘들었고 27에 운이 들어왔는데도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28 묵는 삼재는 그나마 괜찮다고 하지만 28살은 조금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년입니다. 내년 9수에 나가는 삼재예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분명히 뭔가를 내가 치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28살 자제분 두신 부모님들은 꼭 풀어주세요. 그리고 40살 갑자생. 갑자생 괜찮아요. 괜찮나요? 승진, 취업.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이 잘 안 됐어. 뭐 직장 이동을 했는데 안 됐어. 이랬는데 취업이 됩니다. 그리고 승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승진수가 보인다. 이 얘기는 뭐야? 금전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40살 갑자생. 그리고 52살 임자생이에요. 임자생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차 사고입니다. 내 차 정비부터 우선 하셔라. 내 차 정비하시고 내 차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들이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수가 내 차에서 이게 원인이 되는 거니까 이 점검은 꼭 하시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돌려질 운입니다. 그리고 계약, 비정규직인데 계약 연장이 돼야 돼. 계약 연장 됩니다. 52살. 그리고 우리 건설이나 인테리어 뭐 이런 쪽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인테리어 사무실을 한다. 아니면은 뭐 설계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오다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64세 경자생인데, 경자생 분들이 사실은 삼재를 굉장히 많이 타요. 경자생 분들이 보통 삼재 들어올 때는 꼭 한 가지를 잃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경자생 분들은 특별히 구설을 조심해라. 이 말 저 말 어디 가서 언행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GT가 삼재지만 악의 삼재에서 그래도 조금 벗어는 났다. 단 28살, 그 다음에 64, 요 두 나이는 조금 내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내 나이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이 중에서 운이 가장 좋은 40, 갑자생. 갑자생은 우리가 동그라미 2개 중에 저는 5분류를 해요.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하나, 세모, X, X 2개. 네. 요렇게 5분류를 합니다. 제가 운을 할 때. 동그라미 하나 반. 하나 반. 또 삼재지만 하나 반이면 이거는 2개 택이에요. 삼재를 낀 거에서 하나 반이니까. 40세가 가장 좋습니다. 갑자생 분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으쌰으쌰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또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음력 10월 들어섰거든요. 10월, 11월, 11월에 이 세 달의 변화가 굉장히 주요한 원인이고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20대와 네. 60대 네. 이 두 나이가 조금 힘들 수도 그쵸. 조금 언짢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굳이 그 나이 중에서 네. 하나만 꼽자면 좀 더 꼽자면 28. 28. 네. 왜냐면 64세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건강 관리도 신경을 쓰실 나이고 본인들이 또 신경을 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관리하는 입장일 것이고 구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크게 뭘 신경을 쓰고 마음고생을 하는 거지. 내가 금전적인 손실이 오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죠? 거의 대부분. 근데 28은 내가 이게 금전과 직장이 딱 같이 붙어서 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힘든 데다가 건강수 쪽으로도 내가 이게 치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도 세 개가 그냥 내리 그냥 같이 뭉쳐가지고 됐기 때문에 28이 가장 어렵다. 근데 보통 저는 그래요. 하반기 운, 전반기 운이 있잖아요. 전반기 힘드셨던 분들이 하반기까지 힘들면 그 다음에도 힘듭니다. 이게 근데 후반기에 조금 살아나. 네. 후반기에 살아나면 그 다음 해에 운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난 촬영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올 하반기 운세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 하반기 운세 괜찮다고 하셨던 분들이 내년 운세 괜찮아요. 이게 교차되는 그 분위기가 얼마만큼 타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28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하반기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9수 상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분들은 필히 상담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상담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빨리 모든 걸 좀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돼. 아, 그래, 뭐 몇 달 쉬지 뭐. 이렇게 했다가는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띠는 갑자생 40살. 가장 안 좋은 운은 28살 병자생입니다. 쥐띠분들 올해 기운들 내시고 뭐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살아날 방법은 있으니까 또 상담들 받으시고 아니면 또 제 촬영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들 보시면서 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2023년 네. 소띠 운세입니다. 네. 소띠분들 일복이 많아. 일복이 많고 또 부지런하기도 하고 그래요. 올해 2023년도 이제 들어서서 27 정축생들 대박입니다. 대박인가요? 네. 저는 대박이란 말을 어떤 때 쓰냐면 내가 10가지를 올 한 해에 목표를 세운 게 있어. 그러면 7개, 6개가 넘어가는 거를 저는 대박으로 쳐요. 우리가 보통 평타는 5개예요. 5개 미만은 안 좋은 거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5를 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내가 10가지를 내가 목표를 세웠을 때 반타작하기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정축생들 가장 좋은 거 직장,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었다. 내지는 시험, 이런 여러 가지 합격, 이런 운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조금 퀄리티 있는 좀 가고 싶었던 직장이 있었으면 입사를 한다. 직장 운이 그렇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전 운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바라는 기대치보다는 적을 수 있어.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직장을 들어가는 게 우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은 나중이에요. 우선은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돈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정축생들이 좋을 거는 이성의 운이 올해 좋다. 이성의 운. 27이면 이제 한창 예쁠 때잖아요. 여자도 예쁠 때고 남자분들도 이제 군대 제대해서 이제 뭐 신입사원이고 이제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아주 풋풋한 뭐 그런 사랑들 있잖아요. 초년에 할 수 있는 거. 이성운이 아주 활발하다. 소개팅 뭐 이런 요새는 무슨 어플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소개 데이트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것도 있고 무슨 술집 같은 데도 헌팅 뭐 부킹 이렇게 하는 뭐 포차 뭐 이런 거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여러 가지 이성운이 있어요. 아니 옷깃이 이제 술 취미 인연이 되는 거야. 올해는 이성운이 아주 활발해. 그럼 이때 2023년도에 네. 이성운이 활발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때 만나면은 좀 롱런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쵸. 오래 만나지. 2, 3년 막 이렇게 만났다가 이제 29에 고비가 한번 들어오지. 그걸 잘 넘어가야 되겠지. 근데 지금 만나는 거는 그렇게까지 멀리 보지 말고 지금 이 운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거든. 여자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 난 키가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어. 외적인 부분. 네. 또 능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대치를 조금 만족을 시켜준다.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된다.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아우 나는 막 귀엽고 막 이런 여자가 좋아 이러면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된다. 이 이성운이라는 거는 무조건 남자를 많이 만나고 여자를 많이 만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성운이 활발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난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형의 남자를 만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볼 때는 괜찮아요, 이성운. 이 사람들은 운세가 총 몇 점인가요? 제가 항상 이제 구분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죠.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하나, 세모, X, X 2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동그라미 2개입니다. 동그라미 2개. 1등이에요, 1등. 네. 여러 가지로 왜 1등으로 쳤냐면 20대에 가장 관심은 뭔지 아세요? 이성이에요. 직장 다음으로 이성이야. 네. 이성 다음으로 직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등 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개.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이러면 소개팅을 하더라도 괜찮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9 을축생입니다. 아홉수 들어섰죠. 아홉수 들어섰지만 저는 아홉수라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삼재가 끼거나 했을 때 아홉수가 있죠. 이때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삼재가 이제 올해 이제 생일달이 이제 되면은 삼재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삼재에 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삼재를 3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삼재는 3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을축생 분들이 삼재가 이제 나가면서 모든 게 나가면서 새로이 시작된다. 모든 게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직장을 들어갔어. 부서가 이동이 된다거나. 근데 좀 안 좋은 거는 이별수, 이혼수 이게 들어옵니다. 환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고비는 좀 잘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보통 금전운도 올라가요. 팀이 바뀌기 때문에. 팀이 바뀐다라는 건 뭐예요? 새로 정비가 돼서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끌어당기자. 이게 회사의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규칙이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그런 자본적인 논리겠죠. 부서를 정비하고 새로 한다라는 거는 뭔가 금전을 더 땡기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직원들 월급도 당연히 올라가죠. 뭐가 올라가? 수당이라든가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월급으로 올려준다거나 모든 것이 조금 달라지죠. 그런 어떤 새로운 출발 이런 게 됩니다. 근데 단지 조심하실 거는 문서, 우리 새로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주식, 뭐 코인 이런 투자 쪽으로는 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사업은 다음으로 미뤄라. 올해는 하면 안 된다. 2023년도에는 하면 안 된다. 이분들 세모입니다. 세모. 평타는 치는 거죠. 평타는 치는데 우리가 그래도 새롭게 뭔가를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40 전에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출발점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개축생 우리 시운 하나분들, 요분들 올해 수명수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X 2개입니다, 이거는. 그런가요? X 2개인데 금전, 직장 이거 다 떠나서 올해는 내 건강만 신경 써라. 우리가 특정 질병, 암, 뭐 백혈병, 뭐 림프종, 뭐 종양, 뭐 이런 거 있죠. 이 굉장히 우리가 특정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종합병원을 간다고 대학병원을 가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51살 개축생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돈은 후차적이다. 돈이 있어도 올해는 그게 다 나가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건강 때문에. 그렇죠.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진단을 받아야 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 2개예요, 이분들. 그 다음에 63 신축생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사주 자체가 내가 일을 해도 빛이 안 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 시어른을 모셨는데 칭찬 한 번을 못 들었어. 뭐 고대 뭐 이런 사주예요. 근데 올해 이제 자식으로 2023년도에 자식으로 기쁜 일이 있는 나이가 몇 분 계세요. 근데 이 신축생들 자식으로 내가 애물단지 자식 아니면은 뭔가 고민거리 됐던 자식이 뭔가가 좋은 일이 있어요. 아이를 가진다거나 손주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임신을 막 기다렸는데 애가 안 생기네 이럴 수도 있고 취업을 하는데 아니면 고시 합격이 된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자식의 운이 들어오는 나이가 63 신축생입니다. 이분들 동그라미 하나 드릴게요. 동그라미 하나. 괜찮아요. 왜? 부모잖아요. 이제 자식이 잘 되는 게 기쁨이거든요. 이 나이 때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건강 관리는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관절 쪽으로는 조금 내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류마티스 관절염, 뭐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무릎 뭐 이런데 요새는 수술보다는 시술 쪽으로 많이 하세요. 네. 시술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띠들을 보게 된다면 27살 정축생이 동그라미 2개입니다. 동그라미 2개. 네, 아주 가장 내가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63 신축생도 동그라미 하나. 그렇게 되고 개축생이 X 2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하실 나이는 개축생 시운 하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 2023년 네. 범띠 운세입니다. 범띠. 야, 저 기대되는 띠 중에 하나가 범띠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제가 올해 2022년도 제가 점사를 내린 게 전반기에는 범띠들이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다. 근데 후반기에 좀 살아난다. 근데 이게 후반기에 살아나면서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날개를 단다. 날개. 양쪽에 날개가 여태까지 접혀져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펴져. 그러면 이게 한쪽만 할 것이냐, 양쪽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나오겠죠. 그래서 26살 무인생. 이 무인생들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영특하고 빨라. 그리고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성향이. 또 하나는 될 대로 되라 그래. 괜찮아.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지 뭐 내가 뭐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타입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오래 움켜쥐려고 하는 분들, 이 성향인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 좋은 자리가 납니다. 결혼 자리도 좋은 자리, 선 자리. 이것도 나한테 이런 사람이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사람. 그리고 직장 자리도 내가 원하는 곳에 한 번은 내가 그동안에 미뤄왔던 쪽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어디 원무과에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여태까지는 그냥 뭐 총무부에서 있었어. 이게 되는 거야. 올해는. 그리고 올해 내가 대기업을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인턴이라도 내지는 뭐 계약직이라도 뭔가 거기 대기업이든 내가 원하는 직장에 그 근처에 내가 맴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맴돈다라는 거는 몇 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범띠오는 2023년도로 봤을 때 지금 26대거든요. 그 다음에 2024년도가 27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주운 초년운 들어오기 때문에 날개가 2개가 이제 퍼덕거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하나. 접혀져 있던 게 하나. 그래서 접혀져 있던 거기에 펼쳐졌기 때문에 동그라미 2개입니다. 그럼 이제 내년은 이제 하나. 이제 내후년은 2개. 이제 내후년에 좀 많이 크게 2개. 그때는 2개죠. 완벽한 2개입니다. 이때는. 그리고 그때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입사 시험이라고 하죠. 그 어떤 대기업에 뭐 이런 공고가 나잖아요. 그리고 공채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공채 시험에 합격률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무튼 27이 되면 지금 제가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지금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범띠 분들은 올해 어쨌든 전반기 8, 9월까지 힘들었던 거 보상 받을 기회예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죠,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다고 감나무 밑에 있으면 감이 떨어지잖아요. 움직이셔야 돼. 무조건 내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정보통 빨리빨리 내가 획득을 해서 내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놨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살 병인생. 네. 빚을 갚아. 빚을 갚는 운이 들어왔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 달에 내가 500을 벌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가고 나니까 내가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랬는데 그동안 조금씩 내가 갚았던 거, 빚을 졌으면 갚았던 것들이 이제 끝이 보이는 거야. 끝이 보이는 거야. 그렇게 되고 올해 성과급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연말에 보너스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 성과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내가 이게 횡재수라면 횡재수예요. 횡재수. 갑자기 내가 불로소득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과급이 갑자기 내가 생긴다. 뭔가를 성과를 이뤄서 성과급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보너스가 조금 내가 좀 낮다거나 월급이 조금 차이가 난다거나 이래서 10만 원 올라도 1년이면 120만 원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뭔가 여건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보고 금전 발복, 금전이 태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운이 있어요. 38 병인생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후년의 9수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조금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2023년도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는 금물이에요. 투자는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진행, 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분들 제가 동그라미 하나 드리겠어요. 동그라미 한 개. 네. 그 다음에 50의 갑인생입니다. 갑인생 49. 참 힘들었어요. 이분들. 2023년도에는 어느 쪽 오프가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요새는 온라인에 많은 분들이 나이가 있으셔도 그런 업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광고 계통에 계신 분들도 있고 전시 뭐 이런 거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 쪽으로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금전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쇼핑몰에 옷을 한다. 뭐 나는 자파를 한다. 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홈페이지라고 하나요? 물건 쫙 올라가잖아요. 그거 안 나가는 거 다 빼고 빨리빨리 빼고 새로운 거 빨리빨리 트렌드에 맞게 유행에 맞게 빨리빨리 채워 넣으시면 분명히 수입이 늘어납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문서가 하나 더 생긴다. 이 얘기는 투자. 내가 직업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직장의 문이 4개가 있으면 3개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도를 해야 돼. 네. 올해는. 그러니까 나 저녁에 애들을 가르치고 싶어. 뭐 이러면은 그것도 수입이 되겠죠. 이렇게 뭔가 투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2살 이민생입니다. 여기 제가 참 점을 참 많이 쳤어요. 요 이민생들 많이 쳤는데 여기 한 가지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상복의 기운이다 라고 하는 거는 집안 상일 수도 있고요. 상복의 기운이 있다고 해서 그 해에 상이 나진 않아요. 보통 우리가 상복의 기운이 느껴지면 2, 3년, 길면 5년 안쪽으로는 무조건 납니다. 이 얘기는 직계일 수도 있고요. 뭐 시댁일 수도 있고 친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개예요. 상복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라고 보여지고요. 여자분이다 할 경우에는 이게 친정 시댁 다 들어와요. 그래서 올해는 이 상복의 기운을 일단은 좀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거나 연로하신 분이 계시거나 할 때에는 요거 우리 이제 보통 정월달에 이렇게 액매기들 하시잖아요. 요때 이제 액매기들 하시거나 아니면 기운이 아주 안 좋으면 이거는 병굿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금씩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쓰시고 나머지는 이제 웃을 일이 내가 올해는 엄청 많아. 아 그래요? 이 상복의 기운은 기운이고 아니 나이가 드셨으면 또 돌아가셔야 되는 게 또 정상이에요. 호상일 수도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이든 정상적으로 사신 분들이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생을 마감하는 거는 맞으니까. 근데 상복의 기운은 상복의 기운이고 웃을 일이 많아. 무슨 해? 소원성취의 해다 이 말이야.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가슴에 맺혔던 게 있었어. 근데 이게 올해 이루어지는 거야. 언제? 7, 8월 운기가 가장 강하고요. 음력 7, 8월. 그렇죠. 네. 9, 10월 운기. 후반기이긴 하지만은 분명히 이룬다. 올해는 내가 진짜 없다면 할렐루야도 찾아야 돼 지금. 만세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여기 이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럼 과연 소원 성취가 무엇일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간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문서 매매도 있을 수가 있고 요새 매매 때문에 엄청들 고생하시잖아요. 자연적으로 들어온 운입니다. 이거는. 단 매매는 상문이 끼면 안 돼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매매는 내가 매매운이 아무리 좋아도 상문이 끼면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매매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 없던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 상속이나 아니면 내가 뭐 지분이 들어가 있는 회사에 배당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이해는 하세요? 네. 그 왜 배당금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이런 게 있어 올해. 그래서 올해 이민생들은 노다지 웃는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이 이민생 분들은 이제 점수를 표현하자고 하면은 동그라미 2개도 모자라. 아 그래요? 근데 2개까지니까 2개. 그래서 범띠들은 전반적으로 동그라미 하나 2개가 다 됩니다. 지금 38살 여기만 지금 하나고 나머지는 거의 동그라미 2개 택으로 봐야 돼요. 범띠들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왜냐면 요새는 이제 저희 신도분들도 뭐 범띠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은 범띠 분들이 잘 되면 쭉쭉 나가요. 진짜 쭉쭉 나갑니다. 이래서
자손들 우리가 막 엄마들 욕심 많은 엄마들 막 자손들 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런 게 바라는 거 있는 분들 보통 공 많이 들여요. 그 길로 그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범띠분들은 타고난 사주가 기본적으로 갖고 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마다 사주가 하늘에서 태어날 때 10개를 줬다 이렇게 하면 범띠는 8개, 9개까지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활용하느냐, 그리고 그 해에서 내년 토끼 해잖아요. 토끼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운대를 우리가 말씀드리고 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범띠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다. 뭐 무슨 나이고 간에 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네. 2023년 네. 토끼띠 운세입니다. 토끼띠, 토끼띠 괴롭습니다.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내년에 개묘년이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굉장한 선입견이에요. 착각이고. 물론 이게 뭐 어느 해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대략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네. 같은 띠, 같은 해, 범의 해, 범의 띠, 토끼 해, 토끼띠, 돼지 해, 돼지띠, 이렇게 같은 종류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힘들지는 않아. 뭐 전반기, 후반기, 뭐 몇 달 이렇게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내년 개묘년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점사입니다. 저희 신당만의 점사기 때문에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개묘년에는 토끼띠가 전멸입니다. 운 자체가. 이러기도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토끼는 초식동물이죠. 네. 그쵸? 근데 올해 범의 해에는 토끼띠가 눈치만 잘 보면은 그래도 살아남는단 말이죠.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야. 네. 근데 내년에는 같은 토끼들이 무리가 엄청 많아. 근데 내가 요만한 땅덩어리에 이 먹는 양은 정해져 있어. 박 터지는 거야. 박 터지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고 못 살아남는 거는 못 살아남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전멸이라고 하냐. 내년에 토끼띠들이 전반적으로 부모운, 건강운, 배우자운, 이 여러 개가, 이 세 가지가 다칩니다. 이러기도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점사를 뽑기 위해서 밤에 할아버지한테 다 몇 번이고 여쭤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25 기묘생입니다. 네. 취업 안 돼요. 취업도 안 되고 시험 안 돼요. 그냥 올해는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무조건 노력하자.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만 보셔야 되고, 교통사고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 우리가 뭐 교통사고가 뭐 매일 일어나죠. 추돌사고죠. 추돌. 교통사고가. 추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겠죠. 어디가 뭐 부러져. 아니면 더 안 좋은 수로 내게 되면 마비. 이런 쪽으로 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수가 가장 무섭다. 25살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올해는 매사 조심. 특히나 조심할 달 4월, 5월. 음력 4월, 5월. 양력 5월, 6월입니다. 왜냐면 이때는 이제 봄 새싹이 나고 파릇파릇하게 이제 막 풀들이 자라나죠. 요때들 어떻게 했어요? 기운들이 몰린단 말이죠. 몰리기 때문에 내가 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25살 분들은 내가 학업이나 어떤 모든 거를 준비를 하고 있거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으시면 그냥 올해는 내가 마음을 비우자. 올해는 내가 무조건 조심하자. 이 해로 가야 돼요. X 2개 드립니다. 네. 37살 정묘생. 제가 이분들은 직장만 동그라미 하나 드릴게요. 나머지는 X예요. 직장만. 이걸 왜 드리냐면 37에 중간 이제 중년이 되기 전에 초년이 지나고 나서 들어오는 운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주운이라고도 하고, 저는 성주운을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 분에 한해서만 제가 성주운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미혼인 경우에는 성주라고 보기엔 힘들어요. 왜냐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분들도 있잖아. 그럼 부모님 성주운이지 자식의 성주운은 아니에요. 그냥 초년의 운이고 7수의 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7수 운은 들어와요. 운은 들어와.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성주 운 들어와요. 그래서 직장이나 금전수는 괜찮아요. 자리가 탄탄해지고 여러 가지 괜찮아. 그러니까 직장만 괜찮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거기에 이별수 여기도 들어옵니다. 이별수, 이혼수 들어와요. 연인들 이혼, 이별, 부부지간
이혼, 말이 오고 가고 티가 부딪히고 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얻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직장이나 금전이 가장 중요해요. 그죠? 내가 미혼이든 뭐 기혼이든지 간에. 근데 올해는 얻는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7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운맞이를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운맞이라는 거는 운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운이 들어왔어. 운이 들어왔을 때 보석, 쓰레기, 다이아몬드 이거를 골라내는 게 운맞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올해 쓰레기가 더 많아. 금보다. 거기서 금을 어떻게 해요?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올해 운맞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올해 운맞이를 했어. 그러면 또 제가 또 2024년도 또 받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우트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2024년 전반적인 운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8이 됐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정권으로 들어갑니다. 운맞이를 하게 되면. 왜? 7수 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안정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운맞이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은 세모 드릴게요. 세모. 네. 49 을묘생. 문제의 49 을묘생입니다. 이분들 정말로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올해. 뭐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냐? 사기. 이 사기라는 게 내가 한번 이게 그냥 후룩 말리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내가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 같은 거 하죠, 왜? 네.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절대 하시지 마셔라. 구입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분양권, 그리고 우리 분양권이라고 또 하나요? 요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분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수도. 아무리 좋은 자리고 상가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올해는 이 분양이라든가 매매라든가 뭐 모든 것이 다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특히나 올해 이 을묘생 분들 발목, 인대, 특히 남자분들 인대라고 하나요? 인대.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십자인대라고 하나요? 뭐 이런 인대. 이런 쪽으로 내가 재활이 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 크게 다치는 수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은 X 2개예요. X 2개. 예, 왜? 건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입니다. 건강이 우선 돼야지만 내가 돈도 버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안 좋은 게 내 건강에 미치는 수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내가 많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죠. 조기 축구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올해는 조금 횟수를 줄이세요. 왜 축구나 뭐 이렇게 몸을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운동하실 헬스 뭐 요새 많이 운동들 하시니까 등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을묘생들이 활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에도 좀 소질이 있고 막 등산 같은 거 막 체력도 좋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오래 다치면은 이거 향후 2, 3년간 못 쓸 수도 있어요. 계속 재활해야 되고 평생을 내가 그 운동을 못 할 수도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장애를 갖는 거랑 마찬가지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61살 계묘생입니다. 이거는 여자 남자 제가 조금 분리를 조금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 61살이면 보통들은 기혼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주, 이 환갑성주라고 해요. 환갑성주가 말년 운을 좌지우지합니다. 70대에도 운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운은 미약해요. 그래서 환갑성주라는 거는 인생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성주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을 잘 받아 놓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말년에 두 다리 뻗어. 이거는 여러 띠들 12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년에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서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내년에 좋다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지상으로. 그러면 피부적으로 체감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그게 올라가는 운이에요. 이거를 잘 좀 판단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아 내년에 뭐 대박나는 띠라고 했는데요 이러는데 내가 가진 게 많으면 거기에서 몇 배로 불릴 수가 있죠. 근데 내가 가진 게 지금 요거 하나야. 요거면은 여기에서 2개밖에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금전적으로 봤을 때 1,000만 원 있는 사람과 1억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거 기본 베이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운이 좋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운이 좋아서 뭐 갑자기 막 성공을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주운 들어오는 계묘생들은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 직장수가 안 끊어진단 말이죠. 60 하나만 아직은 활발하게 활동을 한 거야. 근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뭐 회사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데 뭐 이제 경기들이 어려우니까 월급을 미룬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사업체 대표인 경우에는 좀 풀린다. 근데 해외
해외,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것들 그런 것이 조금씩 이제 풀려지면서 제조 쪽으로는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제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제조업 쪽으로는 조금 문이 열리지 않나. 이게 해외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오다가 내수보다는 해외. 이렇게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 해외 쪽으로. 그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출판사.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교재잖아요. 출판사가. 물론 소설책 이런 것도 있지만 교재, 교육 쪽에 관계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출판사 거의 이거 지금 엄청납니다. 힘든 수준이. 근데 교육 쪽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왜? 제가 할아버지한테 받기로는 앞으로 수능 이제 우리가 2023년, 2024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고시 뭐 시험들이 있어요. 여기에 조금 변화가 들어옵니다. 변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새 책을 찍어낼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으로는 교육 쪽에 관계되신 분들 그런 업종으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수님들 또 있죠. 논문 내지는 뭔가가 통과가 돼야 돼. 뭐 연구, 뭐 결론 뭐 이런 것들 있죠. 연구한 게 올해 좀 나와.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다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운들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그래서 올해 이 환갑 성주 운 들어오신 계묘생분들은 이 선생님들 좀 찾아가셔서 상담을 조금 받아보시면 이 기회를 놓치고 나서 나는 말년에 왜 이런가요? 난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기회를 잡으셔야지. 기회가 여기 와가지고 네 거예요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그렇고 여자분들 올해 60하나 계묘생들 여자분들 머리 쪽 뇌출혈, 뇌경색, 중풍, 혈압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머리 쪽으로 들어오는 질병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위험하고 또 우리가 이제 여기도 지금 특정 질병이 들어옵니다. 암. 암이라고 하는 거는 꼭 암이 아니래도 우리가 암 선종이라고 하죠. 앞에 나타나는 증상들 그래서 좀 위험해요. 추적 관리 들어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 생길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조금 더 상태가 수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뭐 하시지 마세요. 뭐 나 남편이랑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상담을 하면서 했는데 내년에 토끼띠라 저 남편이랑 뭐 좀 하려고요 뭐 이렇게 상담을 하셨는데 제가 말렸어요. 그냥 가만 계시라고. 그냥 가만 계시고 그냥 내년 한 해는 그냥 편히 좀 계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이랬는데 하는 족족 이거 실패했습니다. 실패. 내가 작은 돈을 들이든 큰 돈을 들이든 내가 손해만 금액 차일 뿐이지 100만 원을 들여도 손해를 볼 것이요 1000만 원을 들여도 손해를 볼 것이다. 그리고 절대 여자분들은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계묘생들이 이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올해는 눈물을 좀 흘려. 왜 이런 수가 들어오냐. 안성주, 박성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남자는 바깥성주, 여자는 안성주예요. 근데 올해 아내 성주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아내 성주가 흔들린다는 걸 내가 자식을 엄마가 많이 보지 보편적으로. 근데 지금은 남녀 할 것 없이 아빠도 보고 뭐 엄마도 보지만 60대면 엄마가 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엄마가 케어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엄마 온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식들이 흔들려 버려요. 이래서 올해는 뭐 자격증을 누가 따야 돼. 아들이 뭐 딸이 뭐 안 됩니다. 안 돼. 멀쩡한 직장도 내가 지금 이동을 해야 되고 막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올해 조금 그래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토끼는 X 2개예요. X 2개인데 37만 세모입니다. 37만 세모예요. 올해 토끼띠 분들은 이거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네,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 주제는 2023년 네. 용띠 운세입니다. 용띠 삼재죠? 네. 삼재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점사를 할아버지한테 듣기에는 삼재 중에 쥐띠, 용띠, 원숭이띠니 원숭이가 문제입니다. 묶는 삼재는. 근데 용띠 괜찮아요. 우선 36살 무진생 36 고생 많이 했다. 직장 때문에 이리저리 뜬 사람들, 직장 자리 이동이 많았던 사람들,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자리가 이동이 될까, 직장이 안정이 안 될까 하셨던 분들
올해 괜찮아요. 눌러 있을 수 있어요. 여태까지 1년에 한 번씩 옮겼어. 뭐 석 달에 한 번씩 옮겼어. 올해는 이제 2023년도에는 내가 꾸준히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운이 들어왔어. 정착의 운. 이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혼인! 결혼 안 하신 분들. 뭐 갑자기 나 지금 사귀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있어야 되죠. 보통 36살 제가 점사 받기로는 이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외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분은 눈이 높고 여자는 남자분은 눈이 높아요. 근데 올해는 그게 조금 내려가. 자기들이 어떻게 안 해도 내려가서 인연줄이 생긴다. 인연줄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결혼을 내년에 안 해도 혼인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혼이야 마음에 들으면 하는 거지. 그래도 혼인 운이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36, 37, 38, 요 3년 안에는 무조건 간다. 그리고 비혼주의 이런 분들은 제외입니다. 결혼을 안 하시겠다는데 제가 결혼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비혼, 독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제외시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 운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사귀던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하셔도 좋은 해다. 이렇게 보여져요. 혹시 궁금한 게 이 삼재인데 결혼 저는 그거 안 따집니다. 어... 날이 중요하지. 네. 날이 중요하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재라도 용띠 기본 베이스가 괜찮다니까요. 네. 기본 베이스는 내가 올해 이 땅을 하나 받았단 말이죠. 2023년도 36살 무진생 누구누구 땅을 받았다고요. 네. 이 땅이 기름진 거는 아니지만 여기 자갈 몇 개만 좀 치우면 내가 뭘 심어도 돼. 이게 올해 용띠의 2023년 용띠의 삼재거든요. 그럼 베이스가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홉수도 안 해야 되고 상라도 안 해야 되고 뭐 다 안 해야 뭐 언제 결혼하냐고. 결혼을 언제 해. 그거 다 걸리는데 안 걸리겠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결혼 태기를 하지 않고 일찍 이제 날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결혼 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리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사주마다 틀리기 때문에 삼재라고 해서 결혼을 못한다. 아홉수라고 해서 결혼을 못한다. 이거는 저는 저희 신당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별개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은 이조 시대가 아닙니다. 네. 현실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현실에 맞춰서 사는데 우리가 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아니고 신에서 태기를 해주는 날짜가 나오면 결혼해도 무방하다예요. 또 이 얘기를 들으시고 삼재인데 결혼해도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태길이 되는 날짜가 나오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거 왜냐면 친정 엄마 아빠 뭐 여기 신랑 쪽 엄마 아빠 모든 게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다 열리거든요. 아니 식구 6이 합의 친정 엄마 아빠 여기 엄마 아빠 여기 6이에요. 6이 다 막혀요? 그러면 결혼을 못하지.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또 그러시고 48 병진생 이분들 병진생들이 가무리가 많아. 그래서 요 연차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요 이제 일반인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선 이제 먼저 들어온 게 신의 제자분들이니까 요 지금 신령님 모신 지 10년 안쪽 있는 분들 고비입니다. 10년 안쪽이라는 거는 1년부터 10년이 아니에요. 10년 미만의 모든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3년, 7년, 9년. 3, 7, 9가 가장 위험합니다. 요거는 가장 위험한 X 2개짜리고 그 외에는 흔들바람.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나 맞아? 나 무당 맞아? 뭐야? 나 할아버지 있는 거 맞아? 신이 있는 거 맞아? 올해 이제 머리털 다 빠져. 이제 그거 뽑노라고. 믿으세요. 이왕지사 신의 제자가 되셨다면 이 신제자분들은 흔들바람이 너무 자주 들어와요. 근데 이 10년 안쪽으로는 조금 많이 위험하다. 내가 올해 때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충동적인 결정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무조건 잘 가셨으면 좋겠고 신부모가 떨어졌어. 나 혼자가. 난 뭘 모르겠어. 요새 세상이 얼마나 좋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나오네. 유튜브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불교사이라는 데 가면 책도 많이 있고 모르면은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저 옛날에 지금도 저는 애기지만 12년 차는 이제 갓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이거 끝난 거예요. 12년 차인데 저 옛날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어떤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청단 홍단 징치면서 이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받은 지는 얼마 안 되셨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아버지 앞에서 아는 고스톱을 그렇게 좋아하셨대 그분이. 그래 화토를 청단 홍단 청단 홍단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애기 때 절해야 된다. 뭐든지 내가 뭐 모르니까 내가 잘했던 걸 갖다가 할아버지한테 들이미는 거 아니야. 청단 홍단은 뭔지 정확하게 알거든. 근데 그렇게 부르다 보면 누가 오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병진생 분들 하네 마네 있어 없어 나 제자 맞아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마음 굳게 잡수시고 또 여기에서 이제 3년 미만 되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몇 년 지나면 또 들어와요. 내가 의심이 지금 생겼으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부모가 계시며 부모님과 엄마 뭐 아빠 나 이렇게 마음이 요새 흔들흔들해요 얘기를 하시고 혼이 날 때 나더라도 얘기를 하시고 신부모가 없어 빨리 신부모를 찾으시던지 선생님을 찾으시던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8살 일반인 분들 올해 병진생들 있잖아요. 이름이 좀 난다고 할까? 그래서 연예인 분들 예술 쪽 미술 뭐 이런 쪽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름이 좀 난다. 무명에서 이제 무명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최고는 아니지만 이름이 아주 널리 퍼진다. 뭐 이런 거 이런 운이 좀 있어요. 내가 좀 빛나는 애야. 내가 좀 빛나는 애.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개인 사업을 하시는 업종들이 보통 보면은 뭐 미싱이라고 하나요? 그거 뭐 이렇게 드르륵 옷감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분들이 무슨 뭐 이렇게 간판 조그맣게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데도 있고 세탁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뭐 부동산도 요새는 일반 부동산이 아니라 뭐 대규모로 영업사원들 있고 이렇게 한 데 있잖아. 맞아요. 간판이 난다. 간판이 난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간판이 이제 좀 널리 이제 막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올해 병진생들은 이름이 좀 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어떤 그 일했던 성과가 좀 상사, 위에 높은 분한테 좀 인정을 받는다. 아, 이 부장,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나는 애야. 올해.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갑진생. 아, 이게 갑진생들 올해 나는 왜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죠? 갑진생들은 올해 문서의 변동 절대 안 됩니다. 문서 변동. 매매는 내가 봤을 때는 후반부에는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후반부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저절로 수절로야. 근데 이제 크게 몇만 평 땅 뭐 이렇게는 안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뭐 논다던가 있는 집 한 채가 있는데 전세를 조금 논다든가 월세를 논다든가 세입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요새는 그 세입자 법도 좀 많이 바뀌어서 좀 복잡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후반부에는 조금 돌아간다. 부동산 쪽으로는 그렇게 돌아간다. 근데 대신에 내가 새로 구입을 해서 오피스텔 건물이 있어. 하나 더 구입한다던가.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 그리고 올해는 갑진생 분들은 식도라고 하나요? 식도. 네. 식도가 이제 목 넘어가는 편도. 이쪽 조심하셔야 돼. 식도 편도 약을 계속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거는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목에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하세요. 도라지라든가 뭐 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섭취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분들 X 하나 드릴게요. 두 개까지는 아니에요. 하나. 72살 임진생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잖아요. 70대면. 그리고 또 일을 하셔서 어떤 질병을 앓고 있을 수 있어요. 건강운이 회복수가 들어와요. 내가 치료를 받고 있으면 진전이 좀 보여. 진전이 좀 보이고 뭔가가 사이즈가 줄었어. 아, 나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조금 안 좋은 상황에 계신 분이잖아요. 올해 곱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2023년도에. 이상하게 안 좋았는데,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괜찮아졌어. 그리고 이 임진생 분들이 심약,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여자 같은 경우는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이 마음의 병을 치료를 하는 해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어디 여행을 조금 뭐 가까운데 이렇게 바람 쐬러 가신다던가 뭐 이런 거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요양원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원수죠. 이게 집으로 이제 복귀하시는 거야. 이 회복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건강이 살아나면 나머지가 저절로 수절로 끌고 오게 되거든요. 건강운이 무너지면
돈이고 뭐고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건강부터 먼저 봐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건강이 1등입니다. 건강이 중심을 잡고 여기에서 직장, 뭐 금전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그럼 내가 끌고 가야 된단 말이죠. 건강이 있어야 끌고 가요. 건강 없으면 못 끌고 가요. 다 쓰기도 바빠. 다 나가, 내가 쓰기 전에. 그래서 72살 임진생 분들은 동그라미 2개 드릴게요. 2개. 건강이니까. 건강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94일생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어떤 봤는데 저 그냥 차라리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저는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단 하루라도 내가 더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한 달만 더 살면 우리 딸 결혼하는 것도 내가 볼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와서 죽고 싶다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 여기 와서 저 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 뭐 나를 받아줘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인 분들은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동그라미 2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띠 분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48 병진생 분이 좀 제가 봤을 땐 동그라미 하나, 네. 72살 임진생 분이 동그라미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주제는 2023년 뱀띠 운세입니다. 뱀띠. 네. 뱀띠 분들의 특성이 직진, 후진이 없어. 그래서 내 고집이 세.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무조건 직진이야.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요 뱀띠 분들, 요 자제분들 있으신 엄마 아빠들은 속 좀 상할 거야. 근데 올해 2023년도 자 뱀띠 괜찮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35 기사생, 기사회생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걸 할아버지한테 내가 여쭤보고 야 우리 할아버지가 장명술이 대단하신 것 같아. 기사회생이래. 이거 딱 한마디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요새는 신용불량자들도 꽤 많아요. 그죠? 막 이렇게 조금 대출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또 뭘 해서 이렇게 될 때 이제 기사회생된다? 이렇게 되면 내가 뭐 명책이 되거나 뭔가가 돈줄이 열리거나 이 해결이 되는 거야. 나 어제까지 죽을 뻔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했더니 거기서 이제 수금이 됐어. 기사회생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동그라미 2개 드릴게요. 죽다 살아났으니까 동그라미 2개. 새로운 방법이 생긴다. 돌파구가 생기는 거죠. 어제까지도 막막했어. 근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왔네. 수금이 됐네. 잔금이 들어왔네. 공사대금이 들어왔네. 아니면은 또 기사회생이 어떤 거에서 올 수 있느냐. 취업에서 떨어졌어. 시험에서 떨어졌어. 앞에 어떤 우리가 이제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대기자들 항상 있잖아요. 맞아요. 기사회생. 내가 들어가는 거야 거기 턱걸이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생 분들 올해 기운 내셔서 기사회생 할 수 있어요. 네. 문이 열린 곳이 있습니다. 47 정사생 분들 올해 개업, 사업 뭐 하시려는 분들 뭐 사업적인 게 지금은 큰 규모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하셨던 분이 내가 지점을 낸다. 이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가능하십니다. 하세요. 할까? 말까? 경기도 안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투자를 할까? 하세요. 하셔야 돼요. 왜냐면 49가지, 47, 48, 49가지 요 3년에 7수 운 들어왔는데 이거는 중년의 운이거든요. 좀 무게가 묵직합니다. 네. 이게 묵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에서 좋은 거 나쁜 거 있으면 좋은 게 더 많아요. 좋은 게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대시를 해야 돼요.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47, 48, 49, 요 3년에 내가 쉽게 말하면 동전을 던져서 뭔가를 탁 이렇게 결정을 줘야 돼. 판단.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개업, 사업 다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조금 여담입니다만 네. 요새 늦둥이들을 잘 안 낳잖아요. 애기들 이제 키우는데 워낙에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 늦둥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술 좋으신 부부분들 늦둥이 이 애기를 2023년도에 낳잖아요. 그러면 아주 집안이 웃음꽃이 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우리가 이제 뭐 무게가 있는 집이 있고 조금 활발한 집이 있고 표현을 색깔로 하면 검은색이 있고 회색이 있고 뭐 빨간색이 있고 이렇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반짝반짝이 들어가는 거야. 펄이. 뭔가
웃을 일이 많아져. 그러니까 그 자손으로 인해서. 그래서 늦둥이 수가 좀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시운 아홉 을사생 분들은 을사생 분들이 여자분들이 고집이 쉬워. 남자분보다도 여자분들이 고집이시고 여자가 남자 사주인 경우가 많아요. 뭐냐? 여자가 가정을 이끈다. 수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짐이 많다. 여자분들이 좀 짐이 많다. 그래서 그런가 건강수에서 내가 올해는 2023년도에는 수술을 한다. 수술수가 들어옵니다. 어디에? 뼈는 물론이거니와 뼈는 물론 우리가 가장 몸이 고장이 가장 빨리 나는 게 뼈예요. 우리는 이 뼈는 젊은 사람들도 내가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뼈 자체는 통증을 못 느껴요.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무리하게 내 몸을 혹사시켰다는 거거든. 근데 시운 아홉 을사생 분들 내년에 요 손가락 관절염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병도 병이지만 내가 위에나 대장의 용종, 물혹 이런 것들, 자궁혹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됩니다. 근데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조금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많은 프로테이지가 그걸로 인해서 수술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건강검진 체크하셔라. 2023년도 초반에 빨리 예약하셔가지고 체크하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71살 개사생 71살이 우리가 만료운이에요. 근데 이 71살 또 74살 두 번 들어와요. 근데 이건 사주마다 달라서 딱 특정할 수는 없어요. 말년에 운이 들어온다 개사생. 그래서 올해 71살인 개사생 분들은 내가 필요 없는 땅이 있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그냥 저거는 주구장창 오르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 개발이 돼. 뭔가 이걸 내가 처분 나라에서 환수를 한다거나 뭐가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짐덩어리가 처분이 된다. 이게 말년의 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아팠던 부분이 있었어. 조금 안 좋았던 부분. 이건 중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아팠던 부분이 있었어. 아, 그 약을 먹었더니 신통방통하게 잘나? 이렇게 뭔가 운대에서 받쳐주니까 건강 회복도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짐덩어리가 좀 있었다. 저 건물, 뭐 저 땅, 아버지가 이거 물려준 거,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세금만 나가고 막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 근데 별개로 이게 그럼 부동산 정리인가요? 아니에요. 부동산 정리하고는 이건 의미가 달라요. 내가 내 돈으로 산 거 말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은 거. 내가 원치 않았는데 자식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떻게 내가 맡아뒀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 그래서 올해 뱀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 기사생 분들이 제가 아까 동그라미 2개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2개 드리고요. 47살 정사생 동그라미 하나. 쉬운 아홉은 X 2개입니다. X 2개. 건강은 무조건 저는 나머지가 다 박살난다고 저는 점사를 그렇게 난 할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틀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근데 우리는 건강이 우선이에요. 건강을 잃게 되면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71살 개사생 분들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주제는 2023년 말띠 운세입니다. 말띠. 네. 말띠 전반적으로 20대는 괜찮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신당이 25세 미만은 점사를 안 봐요. 네. 뭐 부모님이 오셔서 볼 경우엔 보는데 개인적으로 혼자 오시면 저희는 25세 미만 안 보기 때문에 20대만 괜찮고요. 34부터 볼게요. 34 경호생이 됩니다. 경호생들 올해 입 조심, 말 조심, 행동 조심, 관제까지 들어와요. 관제라는 거는 우리가 법원, 경찰서, 고지서, 범칙금 뭐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법적인 문제가 좀 연관이 된다. 그래서 법을 잘 지켜라. 우선 법을 잘 지키시고 관제가 이미 끼어 있는 분들은 올해 판결이 패소 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호생들이 여기 똑똑한 애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자신감에 좀 차 있다. 모든 일에서. 그리고 직장수에서도 내가 실수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특정한 직업, 전문직일 경우에 뭐 공연이나 이런 뭐 PD라고 하나요? 공연 PD, 네. 총 책임자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중간 연출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섭외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과정 중에서 실수가 생긴다.
그게 굉장히 크게 나한테 데미지가 온다고 봐야 돼요. 크게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의사나 이런 이제 특정 직업이죠. 이런 분들은 특히 외과라든가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의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34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전문의 딴 나이일 거란 말이죠. 거의 보통 만약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했다라면 전문의를 딴 나이인데 이때는 의사면 의사로서도 내가 좀 말이 많다. 뭐 항의를 받는다든가 선생님 왜 이렇게 차도가 없어요. 뭐 이런다든가 뭐 이런 게 있고요. 경호생들은 올해 관제 구설 과실 키워드 3개입니다. 키워드 3개예요. X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 여자분들 이제 결혼 조금 일찍 하신 분들은 보통 20대 후반 30대쯤 결혼을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아이는 후에 이런 마인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좀 더 이뤄놓고 좋은 조건에서 아이를 낳자. 이제 이럴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이 못 가져요. 시험관 갈 수 있습니다. 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이를 안 갖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신다면 그거를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호생분들 무호생 46이네요. 46. 이분들 올해만 좀 잘 넘기시면 괜찮을 것 같은 게 내년에 이제 47이 되잖아요. 근데 올해가 거의 3제보다 더합니다. 이분들이. 안 좋다는 거죠? X 2개예요. X 2개인데 뭐 때문에 X가 2개냐? 저는 항상 청국신당은 건강이 우선이거든요. 건강수에서 심장, 심근경색, 협심증 아니면 신장 쪽에 내가 질환이 있거나 지금 투석을 하고 계시거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좀 안 좋아져요,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이게 3제보다 더하다는 거는 제가 띠별 운세를 하면서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제보다 더한 거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거는 어떤 땅이냐? 기름진 땅은 뭐 아예 근처도 못 가는 거고 황무지 아무도 안 다니는 산 속에 그 땅에 있는 거예요. 둘러봐도 사람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도구도 없고 이런 상태가 돼요. 건강수가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뭐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거라고 한다고 보면 요새 문서 때문에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매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후반부로 갈수록.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집을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집이 안 빠져. 아니면 내가 매매를 한 집이 있어. 그럼 이게 이제 올해 이제 빠지게 되는 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매는 상문이 끼면 무조건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문이 들었다라는 거는 상문이 안 들면 좋겠지만 상문이 뭐예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누가 이제 내가 상가집을 가든 이런 거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이 상문을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 조문을 갔다가 내가 상문이 따라붙었어. 그거는 간단하게 풀이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련하게 내가 갖고 있다가 이거를 강하게 운이 지금 매매 운이 변동운이 들어왔는데 팔 수 있고 이름이 들어왔는데 그걸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X 2개예요. 왜냐면 뭐 이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운도 있지만 건강수에서 이 가슴 쪽으로 오는 모든 질환을 보셔야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방암, 갑상선, 림프 요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돼요. 네. 58 병호생 올해는 동서사방으로 바쁘다. 굉장히 바쁜 만큼 내가 뒷담화도 많이 들어야 된다. 시기 질투. 시기를 많이 받는다. 쟤 뭐야? 저 사람 뭐야? 뭐 이렇고. 또 실적이 좀 잘 나와서 남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겸손을 해야지만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듣지 않는다. 이제 돌아서 또 이제 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뭐 말이라는 것이 그게 뭐 숨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병호생 분들은 기본적으로 탁월한 사주에 기관지는 안 좋아요. 겨울이 이제 되면 목에 뭐 스카프를 들으신다든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 뭐 목티를 입으신다든가 이렇게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70이 있네요. 70 우리 이제 갑오생이 됩니다. 네. 갑오생 괜찮아요. 동그라미 하나 드릴게요. 어떤 면에서 괜찮냐? 내가 어디 해외 여행을 계획을 했었어. 못 갔어. 올해 이제 가는 거야. 뭔가 이제
콧바람을 좀 쐴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부부지간에 여기 갑오생들 분 보통 부부 운이 요 이제 70 요 분만 봐도 부부 배우자 운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걸 전반적으로 이제 아우트를 보자면 금술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맨날 어디 갈 때 같이 가고 요런 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70세 분들은 운이라고 본다라면 내가 해외 여행을 간다라는 건 뭐야? 여유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쵸. 뭔가가 이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 그런 운들이 있습니다. 유지운.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띠는 지금 경호생, 무호생, 그러니까 34, 46. 요 두 나이는 좀 조심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말띠 자체가 내년 해에는 극과 극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세모가 없다라는 거. 조금 좋은 쪽, 나쁜 쪽, 극명하게 좀 갈린다는 거, 그런 거고. 참고로 20대 초반에 우리 이제 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중일 수도 있고요. 네.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이제 수능, 이제 대학 시험을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합격운 있습니다. 합격운 있고, 자격증 시험 합격운. 올해는 시험, 합격운, 자격증, 문서, 내 이름, 이게 들어간 거. 이거 괜찮아요. 이제 참고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띠는 34, 46 빼고는 그런 대로 올해는 괜찮은 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2023년 양띠 운세입니다. 양띠. 네. 양띠들이 고집이 유순한 것 같으면서도 씨어. 희한해. 순한데 고집이 씨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놓고 나 이거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근성들이 조금 있어요. 특성들이. 자, 양띠 33 신미생 봅시다. 올해 괜찮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거. 환승 연애?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네. 텔레비에. 네. 환승 이별, 뭐 환승 연애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요 신미생 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별수가 들어온단 말이죠. 만났다, 헤어졌다. 막 이래요. 이성운이. 네. 근데 올해 역시나. 근데 올해가 가장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붙으신 분들은 잘 하셔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헤어짐을 만약에 내가 당한다. 내가 헤어지자 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는 남자 쪽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자가 좀 이거는 뭐랄까 지침, 지겨워. 맨날 똑같아. 옛날에 했던 얘기잖아. 하나도 안 지켰잖아. 요런 뭐 여기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원점, 똑같은 문제 갖고 네. 이게 여자가 이제는 못 버티는 거야. 그래서 환승연애랑 하면 환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갈아타기 위한 뭔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보통 이럴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마음이 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 사이가 이제 조금 말랑벌어질랑 해. 근데 자기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랑 뭐 친구랑 이렇게 있는데 와서 밥 먹어. 이렇게 된 거야. 갔는데 거기서 뭔가 약간 불이 초록색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린라이트는 완전히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들어왔다 나갔다. 뭐야? 갈등. 나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이 사람이 좀 뭔가 좋긴 한데 지금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니까 남자친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좀 갈등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남자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여자분들을 뭐 생일 뭐 무슨 날 그리고 요새는 그런 거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핸드폰에다가 그냥 적어놔야 돼. 그거는 알람을 하루에 몇 번씩 해놔. 잊어버릴 수 있잖아. 아침에 한 번 울렸는데 그렇게 하고 선물도 요번에는 조금 성의 있게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좋은 거 있어요. 네. 직장운에서 내가 만약에 대리면 대리 위에로 승진. 또 그런 게 있고, 그 직장운이 좋으면 뭐가 같이 들어오냐? 금전수가 같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금전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고 내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게 뭐냐면 월급이 뭐 300이었어. 350이 돼. 그러니까 50만 원을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야. 요 발판이 돼요. 요 발판이 되고 부모 쪽으로 경사라고 봐야 될까? 거꾸로죠. 이게 지금 부모가 자식 때문에 내가 웃을 일이 있다 이러는데 자식이 부모 때문에 웃을 일이 있다. 이 얘기는 부모님들 간의 형제지간 등의 분란들이 재워진다.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야.
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맨날 고모들이랑 좀 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얹잖아. 네. 정지 싹 돼. 올해 그래서 이제 자식들은 그럼 이번에부터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뭔가 이런 운이 있습니다. 부모 운에서 그런 좋은 운기가 있어요. 33 신미생 분들 뭐 이거 이성 운에서 약간 변동은 들어오지만 그래도 뭐 사람이 뭐 노력해서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동그라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45 김희생 분들, 네. 김희생 분들 우리 양띠들은 차곡차곡 쌓아서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양띠분들이 굉장히 근성 자체가 조금은 오기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내가 하고 말 거야. 기다려 보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 김희생 분들이 빛을 봐요. 2023년도에. 특히나 우리가 이제 건설 계통으로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유리 같은 거 있죠? 유리라고 하나요? 우리 유리 창문. 그건 유리는 무슨 업인지 내가 모르겠어. 아무튼 유리 쪽. 건설업에 들어가는 어떤 자재들 중에는 이 유리처럼 이렇게 반사가 되는 이런 업종인 경우에 괜찮고, 유리로 반사가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네. 피부. 여자들 피부가 막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너 뭐 피부가 야 빛이 난다 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피부 관리실, 화장품, 영업사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판용 뭐 이런 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수술이 살아나요. 살아나서 45살 영업은 직장은 다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직장에서 내가 아는 소리 자신 있게 얘기했다가 망신 수는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말을 아끼면 돼요. 57 정미생 동그라미 2개입니다. 네. 동그라미 2개. 대길. 이 중년운이 지나서 환갑성주 운 들어오기 전에 이 굉장히 묵직한 게 2개예요. 묵직한 운이 2개예요. 이때는 가장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게 재산 증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에 한해서 이게 발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문서가 있어. 이걸로 내가 또 하나가 늘어나. 이거는 내가 뭘 산다라기보다는 지점이 늘어난다. 체인점이 늘어난다. 내가 체인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입이 내가 생각한 만큼 나온다. 근사치로 나온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시운유급 정미생 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말수가 적고 그냥 혼자 이렇게 냉가슴을 앓아야 되는 그런 사주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활짝 웃는 그런 표정을 보실 수 있는 아주 대길이에요. 여러모로 대길이에요. 그리고 건강수도 제가 봤을 때는 정미생 분들, 제가 봤을 때는 두통, 가벼운 거 있죠. 두통이라든가 근육통 요런 정도지, 우리가 질병으로 들어오는 거는 지금 이미 질병 앓고 계신 분들 제외하고 나서는 크게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 69 을미생인데요. 사고숙 하면서 손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고가 났어. 내 과실이야. 내가 물어줘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까가 아니지. 우리 지난번 언제 촬영할 때 그거 있어요. 내 차 정비를 한번 해라. 네, 네. 이거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 과실은 분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재랑 이 손재랑 뭐가 다르냐? 이거는 저쪽에서 받았어도 누가 봐도 저쪽에서 잘못인데 따지고 보니까 내 과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사고 수는 내가 손재까지 같이 들어온다. 돈을 물어줘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오히려 억울한 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고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문서 사인. 내가 뭐 보증서 써. 억울하잖아. 걔가 갚는다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만 해줬다니까. 이런 억울한 그런 것들. 그럼 두 번째, 집 명의를 엄마 뭐 내지는 뭐 누구한테 집 명의를 잠깐 이렇게 해줬어. 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세금을 내가 내는 상황이 온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억울한 상황. 이게 덤택이라고 하나요? 네. 덤택이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과실이 돼버리는 거야. 사고로 치자면 분명히 저쪽에서 중앙선을 침범을 했는데 블랙박스로 확인을 했더니 내가 안전거리 이거를 안 지켜서 나도 과실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고수도 조금 있는 다른 의미의 사고수라고 보시면 돼요. 억울하게 내가 덤태기를 쓴다. 억울한 누명을 쓴다. 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분 X 하나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양띠 분들은 30세, 45 가장 좋은 띠는 가장 좋은 나이는 57입니다. 정미생. 네. 동그라미 2개.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거는 을미생 69이 되겠네요. 양띠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 네. 2023년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원숭이띠. 삼재죠. 네. 삼재 중에 이제 악삼재, 묵는 삼재까지 악삼재가 됩니다. 원숭이띠 분들. 저희 신당에도 이제 신도분들이 이렇게 원숭이띠 이제 있고, 식구 중에 있고, 본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 행사를 치러요.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아남아야 돼요. 원숭이띠들이. 천공신당 개인 점사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점사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32살 임신생 분들 그나마 괜찮아요. 32 임신생.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금전, 건강, 직장 뭐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동그라미가 있으면 세모는 간단 말이죠. 직장자리가 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이 스펙이 안 됐어. 모자랐어. 나는 조금 자격이 미달이야. 네. 근데 올해는 그게 갖춰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쯤이 좋냐? 우리가 이제 추석이 8월 보름이에요. 후반기로 봐야 돼요. 전반기에는 그래도 그냥 계시고 후반기를 노리셔야 돼요. 후반기를 노려서 내가 이제 커리어가 되고 스펙이 만들어져서 괜찮게 연봉 받고 옮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금전수도 당연히 괜찮은 거죠. 자, 32살 이성운 봐드릴게요. 이때도 또 이제 이성에 이제 이런 게 관심 많을 때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좀 나랑 맞는 여자를 좀 만나야 되고 한데 아직 짝이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올해 만나는 여자, 남자는 지나가는 버스예요.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인하시면 안 되고, 올인하면 어떻게 돼? 나 혼자 울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인하시면 안 돼. 억울해할 것도 없고 분해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분해 넘치는 선물 공세 깎아. 여자분들도 너무 올인하지 마. 모든 거를 거기에 맞추지 마세요. 올해는 지나가는 거, 인연줄이 아니에요. 올해 만나는 거는. 그래서 이성운은 있지만 올해는 그닥 좋은 그런 이성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연인이 있는 요런 분들은 또 이제 뭐 삼재니까 이별수 들어오지 않을까 이러는데 당연히 들어오는데 이별수가 들어왔다 해서 다 이별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별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제가 좀 어떻게 조심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고, 이별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왜 맨날 이별을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맨날 왜 나는 이별을 하는 거야는 이별수만 들었어. 그 뒷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이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물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그걸 물어본 거잖아. 그럼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면 그 고비를 넘어가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3, 4월이에요. 3, 4월. 3, 4월만 넘어가면 된다. 음력 3, 4월이죠? 그렇죠. 그럼 양력 4, 5월 정도 될 거예요. 요 봄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그럴 때 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꽃 피는 데 가서 서로 이제 뭐 구경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이 올해 이별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라. 둘 다. 네가 물러나 하지 말고 내가 물러나는 거야. 올해 뭐 좀 생일도 좀 잊어버리고 만날 약속하는데 또 늦고 뭐 야근이야, 아우 열받아, 이럴 게 아니라 그래 올해 이별수라고 그러니까 내가 좀 참아주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돼요. 3, 4월 고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44살 경신생 분들은요, 올해 상복 누가 돌아가셔요. 여기는 입을 수가 아니라, 입을 수 있는 수라는 거는 상복 입을 수는 우리가 이제 상복 기운이 들어간 거고, 상문 기운이 들어온 거고, 상복을 입어요. 입습니다. 올해 남자고 여자고 다 상복수가 다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야? 양쪽 친가 외가 아이로 치면, 여자분으로 치면 시댁 친정 전부 다 상복수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복 입을 거 좀 마음의 준비 요 정도는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원숭이띠 분들, 특히나 44 경신생 분들 중에 유흥, 우리가 이제 뭐 많잖아요. 유흥이 호프집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유흥도 우리가 조금 우리 이제 접대를 하는 곳, 룸이라든가 뭐 특정 이렇게 뭐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업종, 룸사롱 같은 그 등급, 그 급에 이제 있는 분들은 올해 그 안에서 다툼, 그러니까 주먹질 뭐 이렇게 해갖고 관제, 경찰 삐용삐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동자가 지금 와서 삐용삐용 이러고 오는데요. 너다지 온대. 그러니까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손님이 이 손님은 좀 그래, 술을 먹으면 이래, 이런 분들은 예약을 받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자리가 찼다고 얘기를 하시거나 기분 좋게 좀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미리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일반 직업 말고 중장비, 포크레인이나 그 컨테이너라고 하죠. 어디 뭐 배 띄워서 외국에 수출하고 막 이런 거. 그거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 이게 중장비는 사고수가 나와요. 중장비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부시거나 막 이렇게 내가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다고. 뭐가 이 땅을 안 파야 되는데 이 땅을 파거나 막 이렇게. 순간적인 판단 미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음운전. 이거는 아주 대형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요분들은 X 하나, 두 개까지는 아닙니다. 두 개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56 무신생 분들, 이분들은 내년을 이 57이 되는데 성주 운 들어오면서 이제 삼재 치면서 2024년도에 성주 운이 들어오면서 이제 삼재 치면서 나가는 삼재 치면서 이게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56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내가 삼재 3년을 좀 잘 놔야 될 거냐. 원숭이띠 분들은 각별히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 게 56 무신생이에요. 이 무신생 분들, 특히나 부동산 쪽에 일하시는 분들 가게 문 닫을 수 있어요. 폐업! 완전히 이제 단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2024년도까지 이 운세가 갑니다. 더 안 좋은 분들은 특히나 생일의 날이 초반 10일 안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2025년까지 가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올해 들어온 삼재가 문제가 아니다. 내리 3, 4년이 지금 나는 계속 내려가. 조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래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면 극한적으로 가면 파산 선고 내지는 뭐 요새는 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신고하고 뭐 근데 못 갚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딸내미는 여기 기숙사 들어가고 아빠는 여기 가고 엄마는 여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56 무신생들 X 2개입니다. 네. X 2개가 되고 건강상으로도 이분들 이비인 효과라고 하죠. 네. 이비인 귀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목 쪽으로 혹 나옵니다. 혹. 그러니까 이게 귀 안에 혹이 생긴다? 아니에요. 목하고 귀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이 귀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안과질환, 눈 질환, 우리가 뭐 백내장, 녹내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안과 질환을 얻는다. 그래서 무신생 분들은 X 2개입니다. 네. 68 병신생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몸에서 이 척추예요. 목부터 허리까지 내려온 척추. 허리 밑으로 내가 다리가 어디 끼임이라든가. 우리 왜 엘리베이터 탈 때도 이렇게 끼일 수 있고 전철 탈 때도 발이 빠질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좀 많이 조심을 해라. 허리 아래쪽으로 내가 다치거나 기부스를 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분들은 67 2024년도에 67이 되세요. 이때는 자식들이 결혼 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요. 자식들 결혼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결혼 운과 동시에 애기 운도 같이 들어와요. 그럼 이거 뭐야? 임신이 돼서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수가 2024년도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병신생 분들이 장사라든가 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모 그냥 유지 아니면 조금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체를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8 병신생 분들은 세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지금 무신생 56 네. 무신생입니다. 무신생 분들은 X 2개도 사실은 우리가 동그라미 2개도 내가 아까 뭐 언제 모질하다고 했죠. 맞아요. 옛날에 그 정도로 좋다. 그 정도로 좋다 이랬는데 여기는 X 2개가 모질라. 그 정도로 안 좋은.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돼. 절대적으로 올해 나는 몸을 사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 가지가 올해는 풍파가 강력한 태풍이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지붕 날아가고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원숭이띠는 전반적으로 베이스가 아주 척박한 땅이다. 이거를 고르다 보니 해가 갔는데 도대체가 어디서 물을 길어와야 될지 모르겠다가 2024년도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예. 2023년 예. 닭띠 운세입니다. 닭띠. 근데 혹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2023년도 운기가 조금 안 좋은 띠로 집은 띠가 토끼띠, 원숭이띠, 닭띠였습니다. 이 닭띠분들 한 나이만 빼고는 다 안 좋아요. 우선 31살 계유생 올해 수술수 있어요. 이게 뭐야? 신장 뭐 결석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돌 같은 거, 담석? 뭐 이렇게 얘기하나? 그런 거. 그러니까 대수술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뭔가의 몸에 칼을 좀 댄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편도선염을 많이 앓는 분들, 편도가 뭐 커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편도 수술하잖아요. 그런 수술들. 잔병으로 인한 그런 수술들, 그리고 라식이라고 하나요? 뭐 눈 조금 좋아지게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볼 적에는 그게 이제 수가 별로 안 좋을 때는 권하지는 않아요. 좀 피해서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이제 수술을 꼭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수술수가 들어온다. 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이제 잔병 치레가 조금 많은 해다 보니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할 것이다. 뭐 예전 같으면은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도 네. 별거 아닌 거에 자꾸 짜증이 솟구치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컨트롤이 조금 힘든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31살이면 당연히 이성의 운도 봐야 되겠죠. 네. 이성의 운에서 잦은 다툼이 생깁니다. 근데 이별수까지는 아니지만 잦은 다툼이 생기다 보면 조금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 요렇게 될 수는 있어요. 요렇게 될 수는 있고, 요 31살 분들 중에, 이건 제가 이제 예로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이제 정을 보러 오셨는데, 계유생 분들이 관이 있다. 이래서 공무원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계유생 분들 관 없습니다. 천공신당에서 봤을 때는 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이거 합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공부 줄기로 뭔가를 가고 싶다 한다라면 공직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전 안 하시는 게 좋고 다른 쪽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43살 신유생 박수 드리고 싶어요. 동그라미 2개예요. 닭띠 중에도 신유생 분만 올해 승진, 금전 뭐 여러 가지가 발복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올해는 내가 이제 장사를 못 연 지 2년, 1년, 2년, 3년 미만인 분들 올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를 꾸준히 뭐 10년, 20년 이런 분들이 아니고 한 2, 3년 돼 이렇게 3년 안쪽으로 되신 분들은 굉장히 올해 그래도 아우 그래 작년보다 낫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수입이 막 이만큼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에는 내가 한 달에 200이 나가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못 버니 100을 빌려서 그걸 채워서 또 생활도 해야 되니까 빚이 점점 늘어났는데 올해는 내가 200이 나가야 돼. 네. 200을 벌었어. 아우 이것만 해도 어디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전보다 더 좋아진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 신유생 분들은 금전 운이 올라가요.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여름 조금만 벗어나도 여름만 조금 벗어나서 초가을에 들어오기만 해도 이분들은 많이 뛰어요. 200이야 400대 바로 배가 됩니다. 또 요 신유생 분들 중에 요 신의 제자분들 많아요. 끼가 많기 때문에 요 신유생 분들이 이제 43이면은 이제 갓 받으신 분들보다 그래도 한 5, 6년? 요 30대에 받으면 한 5, 6년 요렇게 되신 분들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유생들이. 신유생들이 내 고집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두 손 두 발을 들어야지만 실력을 보시거든요. 보여줘. 내 눈앞에 나와야 돼. 들려야 돼. 내가 뭔가가 느껴져야 돼. 이런 분들이 실력님 모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 주관이 뭔가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이 올해 손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자분들 연차 별로 안 되신 분들은 말을 조심해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랬는데 너 굿하면 돼. 이거 분명히 할아버지한테 여쭤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 작업 거치시라 이 얘기야. 그게 우리가 뭐 무속인자 보니까 굿, 치성, 그다음에 뭐 기도, 뭐 부적 이런 정도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비법술이 가장 또 많이 통용이 되고 베이스에 깔려야 되지만 올해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한 게 그게 내가 고심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해결이 안 된다기보다는 3월에 뭔가가 돼요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3월이 늦춰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모신 신령님도 조금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중간에서 역할을 좀 잘해줘야 된다. 신제자분들. 그래서, 엄마 이거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요거는 몇 월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저는 이거 행사를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내가 고심덩어리를 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속인 분들이 100가지에 100번의 구슬했을 때, 그 100번이 다 되진 않아요. 정말 승률 안 좋을 때는 100번 중에 뭐 한 대여섯 번? 네. 삐끗하게 할 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승률로 보지만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여쭤보잖아요. 사주가 있고 할아버지한테 여쭤보잖아. 이랬을 때 이 답이 내가 점사 낸 그 점사 보신 할머니, 점사 보신 신령님과 신당이 여쭤봤을 때 그게 되는 거와 이게 딱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뭐 너무 할아버지를 몰아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금 시간을 길게 가지시면 분명히 덕은 올 거다. 근데 내가 이거를 돼요. 이렇게 너무 어떤 기간이나 이런 걸 확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실수가 될 수 있어요. 해결은 되지만 내가 약속을 못 지킨 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 아무래도 좋은 영향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갓집 중에 뭐 이제 되는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처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자분들은 조금 그런 쪽에 조금 신경을 좀 써라. 내가 조금 요거를 어느 정도는 기간을 좀 길게 100일이면 뭐 6개월, 뭐 6개월이면 1년 좀 길게 가셔야 돼. 그만큼 어려운 일을 맡게 되는 해다. 이렇게 보셔야죠. 쉬운 일은 단시간에 해결도 금방 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유생 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20년, 30년 된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 없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유생 분들은 동그라미 2개예요. 올해 닭띠 중에 그래도 제가 가장 아주 운이 괜찮다. 상승세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 쉬운 5 기후생 분들 X 2개입니다. X 2개인 이유는 기후생 분들이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산별이 아니고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했는데 사혼이 되거나 막 이렇게 되고 이혼을 했는데 재혼은 안 했지만 남자친구가 속을 새긴다거나 막 이렇게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가 올해는 골머리 무지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금전까지 엮여. 쉽게 말하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연달아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게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같이 알고 지내던 남자분, 가까이 지내던 남자분, 여자분이 야 여기 이거 우리 투자하면 괜찮대 했어.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 남자분도 같이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어쨌든 내가 본인이 선택을 한 거긴 하지만 본인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뭐라고 몰아칠 수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이면 또 이제 화풀이가 일로 될 거 아니에요. 헤어질 수도 없고 안 헤어질 수도 없고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기후생 분들은 인간관계를 조심해라. 새로 들어온 인연이건 여태까지 알고 지내던 인연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후생 분들이 올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현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발암물질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암으로 안 가도 몸에 이제 여자분들 무릎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도드라져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돈 들어오고 인간관계 들어오고 건강까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X 하나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각별한 조금 주의? 조심. 이거 필요하세요.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7 정유생이 됩니다. 정유생 분들은 돈에서도 고비가 넘어가고 건강에서도 고비가 넘어가고 고비가 넘어간다. 고비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뭔가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임시 방편으로나마 넘었어. 근데 이게 2-3달 안에 또 이렇게 뭔가 좀 어려움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지금 이 고비 넘어가는 굉장히 큰 산을 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오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7수 운인데 말년운에 가깝죠. 환갑성주는 지났고 말년운에 가깝기 때문에 운이 그만큼 역할을 확 치고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고비는 넘어가게 해주지만 내가 3가지인데 1가지만 해결이 되는 거야. 해결될 문제중이. 그래서 이분 세모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닭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유생 쉬운 5분이 이제 제일 안 좋고 X 2개고요. 그 다음에 신유생 동그라미 2개.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 2023년 네. 개띠 운세입니다. 개띠. 네. 제 영상을 보시면 2023년도에 운기가 좋은 띠, 개띠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띠 포함되어 있어요. 개띠 괜찮아요. 이 내 땅에 거름만 갖다가 넣으면 돼. 거름만 사다가 부으면 이 땅에 올해 내가 작물을 심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 애초에 내가 기름진 땅을 다 완벽하게 토양이 좋은 땅을 받는 게 아니라 다 정리가 됐어. 돌도 빼고 뭣도 빼고 다 정리가 됐어. 근데 오늘 거름을 갖다 넣어야 되는 과정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운기가 좋은 띠로 제가 뽑았었는데 갑술생 30살 이제 초년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이제 초년이 되겠죠. 30이라고 해봐야 뭐 2, 3년 요렇게밖에 이제 안 되는데 올해 직장 운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내가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네네. 우리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 쟤 괜찮아, 쟤 일 잘해, 쟤한테 맡겨 막 이렇게 되고 프로젝트라고 하죠. 어떤 팀 프로젝트를 이번엔 네가 좀 주관을 해서 한번 해봐. 내 능력을 올해는 높일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능력이 높이 되면 그게 잘 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이 이거 주시죠. 금일봉을. 얘 너 수고했어. A팀 수고했어. 뭐 이렇게 되고 회식도 좋은 데 가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직장 운이나 금전 운이 올라감으로 하면서 이성 운이 사실은 조금 약했는데 요게 이제 끌어당겨지면서 이제 따라오는 거죠. 조금 따라오는 거야. 근데 갑술생 분들, 여자분들이요, 눈치가 기똥차게 빨라요. 네. 그래서 남자분들 거짓말 할 생각하면 안 돼. 나 오늘 저기 어딘데, 금방 알아. 거짓말 하지 말고, 남자분들은, 30살 남자분들은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이게 우리가 이제 촉이라고 하죠. 막 와. 입 딱 열면은, 야, 시끄러.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성운이 여자분이 아무래도 조금 기운이 더 강하니 남자분들이 올해는 좀 맞춰주는 쪽으로 가시는 게 무탈할 것이다. 요렇게 좀 보여져요. 네. 그 다음에 42살 임술생, 문제의 임술생이 왔네요. 개띠 중에 요 42살 임술생, X 두 개예요. X 두 개인가요? 예. 단절, 손실, 실패, 이 세 가지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 고립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사를 들어갔어. 몇 년 전에. 이 건물을 사서 내가 이거를 임대를 주려고 건물을 샀는데 거기 한 칸을 내가 썼단 말이죠. 근데 이 집에 들어가고 나더니 마음에 안 드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 가족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여기 상문이 올해 직접적으로 초반에 들어옵니다. 2022년도에 들어왔어요. 네. 이 상문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2023년도에. 그래서 42살 임술생 분들은 내가 뭔가 부동산 쪽으로면은 무조건 이거 운기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매매 쪽이나 사는 거나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작자가 나타나기 힘들어요. 힘들고 향후 2, 3년 매매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X 두 개 드린 게 금전적인 손실이 너무 커요. 내가 이 건물을 못 팔므로써 해서 내는 세금과 뭐 관리비, 여러 가지 유지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부동산 가격이 또 다운이 되다 보니까 10억짜리가 지금 7, 8억 이렇게 돼요. 거기서부터 좀 손재 들어왔죠. 이렇게 돼서 이게 그냥 가버리면 금전적으로 내가 구멍이 너무 커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마 초반에 그렇게 돼서 후반부 가면 갈수록 이분들 더 힘들어져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리해고가 당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네. 이 나이가 좌천이라고 하죠. 지방, 뭐 어디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가족과 떨어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단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뭔가가 끊어진다. 가족과 있는 자리도 끊어지고 내 자리도 딴 데로 가야 되고 어수선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42살 분들은 건강적으로는 지금 뭐 딱히 우리가 아주 안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나마 건강운이라도 뭘 치고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세 개가 너무 키워드가 이게 너무 큽니다. 굉장히 구멍이 커요. 그래서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54살 경술생 동그라미 2개. 요분들 문서 변동, 요새는 문서 변동이 키워드 1등이야. 네. 이 상담사분의 열리면 8이 문서예요.
이 그만큼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재산세는 많이 내야 되고 내가 죽고 나면 상속세도 또 이만큼 나오고 요새는 막 그냥 복잡해 세금이. 근데 이게 해결이 납니다. 올해 해결이 나요. 근데 어디서 또 해결이 나요? 여자분 엄마 이름으로 들어간 거는 100% 해결 나요. 근데 이제 부부가 요새는 등기를 같이 하잖아요. 네. 같이 한 거는 조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밑이야. 근데 이제 변동은 들어오긴 돼요. 그러니까 작자가 출하위가 들어오면 시도가 들어오면 부동산 연락이 오고 어디서 연락이 오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걸 넘기려면 이걸 좀 조금 더 다운을 해야 돼. 500이든 1000이든 이렇게 다운해서 그냥 처치를 해라. 이게 지금 처치 안 하면 이게 변동 안 되면 향후 몇 년간 또 이게 묻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묶어두는 거잖아. 그러니까 올해 경술생이 목돈이 생길 수거든요. 이거는 문서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거든. 네.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이럴까요? 로또는 아닐까요? 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횡재수라고. 네. 조상 꿈을 꾸고 어떤 특정 그런 게 나타난다고. 이거는 그런 횡재수의 목돈이 아니라 내가 투자해 놓은 거 중에 정리가 되면서 아 이거 잡았어. 아 근데 저기 3억 묻어놨는데 아우 저거 팔아갖고 내가 아 받았어. 2억 5천에 했어. 목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길이죠. 금전이 이렇게 괜찮으면 내가 올 한 해 풍작이잖아. 대풍이거든요.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해결이 돼도 아픈 데도 없어져. 어제까지 아팠는데 안 아프다니까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66 무술생, 문서 변동도 여기도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변동만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지금 경술생은 변동이 되면서 돈이 오고 가죠. 이득을 보든 손재를 보든 돈이 오고 가요. 근데 내가 심리적으로는 이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으로 봐야 돼. 근데 무술생은 문서 변동운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득이냐 실이냐는 아니고 옮기는 거. 회사가 뭐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로 옮겨 이렇게 된다거나 내 사무실이 어디로 옮겨 이런 문서 변동. 내가 이사를 가야 돼. 전원주택으로 이사 들어가야 돼. 이런 거. 그러면 이사 올해 무술생 66 되신 분들 가도 될까요? 물어보면 가도 됩니다. 단 북쪽 방향은 안 됩니다. 북쪽만 빼고 다 됩니다. 다 된다. 북쪽.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방이 이게 동서남북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방이라는데 지금 시대에서 동남쪽 몇 킬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동서남북 정동 정서 정남 정북 여기에서 북쪽까지 말라는 거는요. 동서남이죠. 요 밑으로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동에서 북쪽으로 뻗치면 안 돼. 서북 이런 다 안 되는 거야. 북쪽 방해라는 거는 이게 아니고 반절이 뚝 날아가는 거예요. 동쪽도 마찬가지야. 동쪽이 오래 막혔어요. 이러면 이 반절 이쪽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어디든지 가면 돼. 반절 빼고 반절 가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선생님, 동쪽에서 조금 비껴나는데요. 선생님,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거든요. 북쪽에 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보시는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청금신당에서는 정북이 나와도 우리는 북쪽은 뭐든지 다 제외다. 왜? 이게 충이 생기는 건, 방향에서 충이 생기는 건 어마무시해요. 우리가 이사 잘못 들어가서 인사사고 나는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띠분들 2023년도 운에는 42살 임술생 분들이 액수 2개고요. 54살 경술생 동그라미 2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주제는 2023년 돼지띠입니다. 아, 돼지띠 마지막이네요. 띠별 운세. 맞습니다. 네, 돼지띠. 자, 돼지띠 분들 제가 2023년도 괜찮은 운세, 대박 운세, 좋은 운기 돼지띠 포함되어 있어요. 네. 29 의뢰생. 아, 여기는 근데요. 임신수 이제 새 생명 이게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조금 일찍 하셨던 분들은 바로 임신이 되거나 이렇게 뭐 경사겠죠. 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임신이 경사일 수도 있지만 이 자손이 돼지띠 분이 내년 개묘년 토끼 해에 자식을 낳으면 부부지간에 금수를 좋게 만들어줘요. 좋게 만든다. 부부를 이어주거든요. 그래서 더 경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임신 중이시거나 내년에 낳는 분들 미리 좀 축하 좀 드릴게요. 미리 축하드리고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아직 2달 남았잖아요. 네. 그죠? 양력으로 한 달 남았나요? 네. 한 달, 2달, 12월까지 2달 남았네요.
2달 안에 이제 어떻게든지 임신을 하셔서 임신 운이 좋으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의뢰생 분들 자손도 자손이고 여러 가지로 내가 식구가 느는 것도 있지만 재산도 늘어. 재산도. 초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럴까? 이건 부모 운이죠. 부모가 결혼을 해서 이제 얼마 안 돼. 너 조금 힘들지, 애기 낳지, 아빠가 조금 줄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재산 느는 거. 최고네요. 이것도 횡재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있을 거예요. 이건 횡재가 아니라 내 그 부모운에서 오는 덕입니다. 사실 애기 낳았으니까 보통 근데 애기들 낳으면 엄마 아빠가 조금씩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난다고 봐야 돼. 조금 더. 왜냐면 애기 앞으로 아빠가 뭘 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애기 몇 살 때까지 내가 뭘 해줄게 뭐 적금을 넣어줄게 뭘 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재산 늘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넣는 게 아니고 아빠가 넣어주니까. 그쵸? 보험도 엄마가 넣어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것처럼 재산 증식이 돼요. 재산 증식이 되고 이거는 이제 궁합적으로 같은 29 같은 돼지띠. 네. 다른 나이가 아니에요. 의뢰생들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통용이 되는 건데 궁합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자손복이 많아요. 궁합적으로. 그래서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참 아이가 부부지간에 이 다리를 연결을 해주면서 부부지간의 위태한 순간을 이 아이가 거의 좀 잘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이 자손은 계묘생의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띠 마지막이니까 네. 내년 계묘년에 태어나는 애기들이 있잖아요. 이 애기들은 재주가 많아요. 손재주, 말도 좀 빨리 하게 되고 모든 것이 빠를 거예요. 굉장히 영특합니다. 영특한 거에 또 단점이 뭐냐면 애어른이라고 하나요? 조금 이제 애기인데 영감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 막 애늙은이 그래. 애어른 애늙은이. 그러니까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이제 흉내 자체가 애기스럽지 못하고 애늙은이 같다. 쟤는 왜 영감같니 저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자애들은. 근데 여자애들은 굉장히 활달하고 활발하고 예체능 계열의 조금 감각이 조금 더 좋게 태어난다. 조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1 계생. 계생분들 동그라미 하나 드릴게요. 한 개. 고지가 보인다. 보여 저기. 다 왔어. 나 박사 논문 뭐 통과해야 되는 거 뭐 다 왔어. 고생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 우리 이제 요것만 하면 집 사. 우리 이제 전세 벗어나. 뭐 이런 거 있죠. 고지가 보인다. 그리고 남자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 왔어. 나 이제 임원 돼. 다 왔어.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왔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가 벗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4년도에 도착해 있겠죠. 다 왔다니까요. 고지가 보인다. 여러모로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제 하나 드린 거고 시운세 신해생 저 또한도 재점사를 받습니다. 연초에 네. 받는데 내년에는 뭐 좋은 점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문서 저도 지금 문서를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저도 이제 문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서가 정리가 된다. 어떻게? 나 혼자만의 문서가 아닌 거. 상속받은 문서라든가 여러 명이 지분이 들어가 있는 문서라든가 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받는 지분이 들어가 있어. 우리가 이제 강원도 쪽이나 이런 데는 지금 개발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지분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뭔가가 나온다, 날라온다. 뭐가 날라온다. 어떻게 됩니다. 날라온다. 그 지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의 땅들 보통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 여러 개가 있는 거 어떤 분들이 3명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땅을 1000평을 샀어. 그랬는데 그렇게 남끼리 이렇게 등기가 여러 명이 나오면 팔기 힘들어요. 운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근데 상속이라 하면 가족 간에 이런 거는 가족 운기잖아요. 무슨 뭐 시댁의 성이 있을 거고 또 친정의 성이 있을 거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자손이 있다 보니 시댁이든 친정이든 그게 다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요렇게 상속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서 변동이 된다.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서 여러 가지 있는 분들은 정리가 되고 문서 정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금전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목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뭐 1억짜리 집이 있으면 뭐 나눠.
팔아서 세금 내고 이렇게 나눠. 그래도 뭐 돈이 남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내년 해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금전이 생기는 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앞 촬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문서 변동이 되면서 내가 처리를 해라. 네. 개띠분들 중에 내가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싼 값에서 처리를 하면 목돈이 생긴다. 요거 있었거든요. 경술생이네요. 경술생 쉬운 4살. 네. 아까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번 촬영에. 근데 요 신혜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정리가 되면서 금전이 발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운 자체는 동그라미 하나 보일 수 있어요. 저지만은 저도 참 박하지 않습니까? 전데? 이왕이면 2개 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냐면 객관적인 평가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돼지띠 시운셋의 전체적인 아우트를 보는 거지 네. 사주는 틀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고 이 동그라미가 2개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 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트에서는 분명히 큰 돈이 오고 간다.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고 조금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저도 제점사니까 얼마나 제가 기를 쓰고 받았겠습니까. 건강적으로 무슨 병이 생긴다고 하지만 이 신혜생 분들이 신기가 많아요. 그래서 신혜생 분들이 신병, 무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앓고 신을 받으신 분들도 꽤 되시고 병적으로 우선 앓고서 이제 신을 받으신 분들이 꽤 되세요. 어떤 분은 금전으로 해서 휘몰아쳐서 신을 받으셨잖아. 근데 신혜생의 이 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병, 무병, 신병, 무병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자 얘기가 아니고 신혜생 전반적인 분들이 영양제라든가 이런 걸 좀 챙겨 먹자. 나도 그래서 쫙 준비했어요. 제가. 아까도 저 주셨잖아요. 예. 요새는 제가 건강에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10월 초하루에 나온 공수입니다. 이게 10월 초하루에 제가 이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10월 운 변화에 대해서. 10월 초하루에 받는 이유가 있어요. 공수를. 이 전반기 운도 있지만 10월 cho하루에 좀 더 디테일하게 받는 그 공수가 있거든요. 그 초하루에 제가 얼마나 기를 쓰고 받았겠어요. 신혜생 저니까. 영양제를 쫙 준비를 했습니다. 챙겨 드세요. 우리가 병이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자. 우리 좀 있으면 60대거든요. 고로롱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어디가 아픈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신혜생 분들이 남편복이라고 하나요? 남편복. 극과 극으로 가요. 왜? 신의 바람이 많이 차 있는 사주가 많기 때문에 남편의 운이라고 할까요? 배우자 운으로 보면 되겠네요. 배우자 운이 사실은 뒤로 갈수록 조금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먼저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배우자가 조금 먼저 아플 수도 있고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뭐 신랑이 먼저 아플 수도 있고 와이프가 먼저 아플 수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사주가 좀 그렇구나 하면 내 신랑이 좀 건강적으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분들은 내가 조금 많이 보필을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을 하잖아. 말년에 난 이래야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65세 기해생. 이분들 동그라미 2개.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어요. 동그라미 2개. 이분들 자녀로 축하받을 일이다. 이 얘기는 자녀가 관, 공직에 합격, 입사, 뭐 9급이 7급, 7급이 뭐 5급 이렇게 올라가듯이 공직에서 이동. 이게 가장 축하받을 일로 보여지고요. 참 자기 너무 좋겠다. 아들이 얼마나 그래. 이런 축하받을 일, 이런 일이 굉장히 많겠다. 자녀로. 또 그렇게 되고 우리가 자식 운에서 봤을 때 박사, 유학, 취업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65세 정도 되면 자식들 어느 정도 성장을 조금 해서 20대일 확률이 가장 높죠. 그죠? 박사 코스는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요하죠. 그리고 유학도 가서 우리가 연수 받는 거 아니면 거기서 뭔가를 마스터해서 통과 패스까지 받아갖고 오잖아요. 그런 축하받을 일. 해외. 해외에서 오는 거야, 연락이. 엄마 나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오면 교수로 바로 임용이 된다던가 어느 자리에 연구직으로 바로 간다던가 감투를 바로 쓰게 되는 거야. 자식이. 그리고 취업이 우리가 뭐 대기업, 뭐 국내 기업, 뭐 외국계 기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연봉이나 복지가 좀 더 좋은 쪽에 이게 입사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식운이 굉장히 좋아요.
올해. 그래서 65세 기회생 분들은 내 본인의 운이 지금 65세면 자식들이 잘 살고 직장 출근 잘하고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 잘 받고 이런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거든요. 이제 서서히 그런 기쁨이 들어올 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로 되고 또 장사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 자식이 이렇게 될 경우에도 엄마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아, 이제 자식들한테 좀 좋은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들 운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 가장 좋고 아우 그래 잘됐다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런 게 있고 또 거기에서 따라드는 기회생 운이 뭐가 있을까요? 금전이 발복이 돼. 어디서 발복이 돼? 자식들이 주는 거야. 모든 건 회전이에요. 네. 순리대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 용돈들 내지는 엄마 이거 여행 갔다 와 뭐 이렇게 끊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회생분들 네, 동그라미 2개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돼지띠 분들은 동그라미 하나의 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세모보다는 조금 높다. 네. 세모보다는 조금 높고 또 나이대로 봤을 때는 65세 기회생이 동그라미 2이고요. 그 다음에 29이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돼서 동그라미 하나인데 29은 자손이 태어나서 뭔가 따라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안에 하나 더 제가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새롭게. 동그라미 안에. 하나 더. 그러니까 양쪽으로 2개는 아니지만 큰 거에 작은 거 동그라미 하나 더. 이렇게 돼서 뭔가 씨앗이 생겼기 때문에 29일생, 65세 기회생 분들이 가장 대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